하루 잘 보내셨나요? 네. 자, 오늘은 우리 회복하는데 질병의 회복을 위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 또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좀 더 볼 텐데요. 우리가 보통 피아노를 수리한다. 근데 사실은 이 소리를 수리하는 거죠. 맞나요? 네. 피아노의 소리를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수리할까요? 피아노를 수리하겠죠. 그죠? 네. 우리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또 역시 몸을 고쳐야 되겠죠. 사실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마음이 먼저일까? 몸이 먼저일까? 어떤 경우는 마음을 고치면 몸도 고쳐질 것 같은데, 또 어떤 경우는 몸이 바뀌면 마음도 바뀐다. 뭐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아프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 나잖아요. 그리고 또 마음을 잘못 쓰면 몸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관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마음과 육체. 근데 보통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쁘거든요. 좋은 일을 하면 기쁘거든요. 그런 선물을 받을 때도 좋지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선물을 줄 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 무엇인가 돈을 받거나 용돈을 받을 때도 좋았지만 이제 장성해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기뻐요. 내가 어려울 때 남들이 나를 도와줬을 때도 좋지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그 뒤를 이렇게 돌아보고 앉으시면 좋겠어요. 그 뒤에 계신 분들은 제가 등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좀 약간 이상해서요. 네. 자,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생각 자체가 우리 몸과 마음에 굉장히 좋은 약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 남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 남을 위해서 아주 착한 일을 했다라는 이 성취감, 이러한 가치 있는 일. 어떻게 보면 똑같은 돈을 벌어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돈 버는 것과 아니면 정말 가치 없는 일을 해서 돈 버는 것과는 사실은 틀릴 수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사상 가운데는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사상도 있지만 이왕이면 좋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더 좋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할 때는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일을 하고 돈을 번다. 가장 그게 심한 게 도적질이죠. 남의 것을 훔쳐서 돈을 번다. 이거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그 돈을 가지고 아무리 봉사하고 선교한다 해도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잘못된 거는. 그럼 우리가 내가 좋은 것을 하고 있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고 기쁜데, 나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약간 뭔가 좀 이건 아닌데, 양심이 이렇게 좀 자기의 마음을 찔러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언서를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렵게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남의 것을 뺏거나 약탈해서 하는 사람들은 다리를 뻗고 못 잔다. 잠이 오지 않는다. 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일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의무를 또 잘 감당했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고무적인 힘이 온몸에 생기고 그때 생명력이 생겨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족한 마음, 쾌활한 정신은 육체와 심령에 건강과 힘을 준다. 어떤 마음이요? 만족한 마음. 자, 만족하다라는 말은 내가 뭔가 누구에게로부터 불평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갔더니 누구는 나에게 이렇게 잘못해주고 이런 거보다 조금 나에게 약간 나를 미워하거나 나에게 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역시 이렇게 안아줄 때, 그렇죠? 그때 훨씬 더 좋은 치료제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심령의 창을 하늘로 열 것 같으면 치료의 능력이 홍수같이 쏟아질 것이다. 네, 어떤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 한 모금을 마셔도 감사하고
또 나에게 심지어 어떠한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충분하게 될 때 우리는 치료의 능력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흔히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하지 않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를 하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나의 부인이라든지 나의 남편이라든지 또 나의 부모님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별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니까. 내가 돈 벌어오니까 넌 당연히 빨래 해줘야지. 뭐 이런 생각. 나는 뭐를 하니까 당신 뭐를 해야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 하나하나를 통해서 자기의 이기심을 들여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트레스는 뭘까?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찾아보니까 이 스트레스는 이 캐나다의 내분비학자 에 의해서 이제 셀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이름이 명명되었습니다. 스트레스. 원래 스트레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온 말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1차, 2차, 3차, 3단계가 있고요. 3단계는 그것이 혈압, 혈당, 신진 대사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그런 논문까지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그냥 풀어본다면 이런 말일 것 같아요. 좀 많은 생각을 했다. 지나친 생각을 했다. 좀 과한 생각을 했다. 좀 더 넘어서 남을 좀 미워한다. 분노한다. 초조하다. 걱정이 많다. 근심이 많다. 다 포함되죠. 그죠? 분노, 걱정, 초조, 근심, 염려 다 포함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또 그만 생각해도 될 것을 더 생각합니다. 그냥 딱 생각하면 사이코패스가 뭔지 아세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그렇죠? 그러다가 뭐 어떻게 되죠?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나친 생각은 사람을 이렇게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마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스톱해야 되는데 내가 분노나 악한 생각이나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딱 그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저녁 내내 생각합니다. 잠도 못 자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열이 받게 돼요. 요즘 우리 세계적으로 최근에 점점 갈수록 이 젊은 사람들이요 분노를 자제하지 못해요. 미국의 버지니아라든지 뭐 총기 사건 되게 많이 일어나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총을 많이 쏘고요. 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도 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한국에도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누가 이제 뭐 게임은 어디까지 게임이잖아요. 근데 자기 아이디 이제 자기를 이제 이렇게 총싸움을 하다 죽였어요. 근데 자기가 죽었나요? 사실 그 게임에 자기 캐릭터가 죽었죠. 근데 그것을 보고 아이들을 추적을 해가지고 죽였어요. PC방 가가지고. 젊은 아이들은 PC방 며칠씩 살아요. 3일씩. 아세요? 저도 가까운 사람이 한 3일씩 있는 것도 봤어요. 3일. 근데 그 3일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3일 있는 사람을 못 다니게 하려고 쫓아가서 하루를 있어 본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못 있겠대요. 근데 중독이 되지 않으면 3일, 4일 못 있거든요. 그러다 한 사람은 뭐 거기서 게임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아까처럼 뭐 아이들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칼로 찔러 죽인 사람도 있고 참 악한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점점 심해지고 있을까? 정말 저는 이 문화가 거의 음식이라든지 밥문화라든지 혹은 또 지나친 학생들의 어떤 스트레스가 거기에 가중돼 가지고 사람의 뇌가 손상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앞에 이마 있죠? 이 앞에 이마를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이 전두엽이 손상돼 버리면은 사람은 참과 거짓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해요.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를 점점 잃어갑니다. 정당성을 잃어가요. 그때 이게 이제 뇌가 잘못되는 거죠. 그 전두엽이 손상되니까 그때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굉장히 악한 행동들이 나오는 것으로 이제 알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스트레스는 몸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몸에 좋지 않고요. 우리가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참 지나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휴대폰을 통해서
집 걱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업 생각. 하지만 여기 이왕 오실 거면, 또 이왕 오셨다면 그냥 사실 평생을 그렇게 걱정하면서 살아오셨는데 여기 계시는 동안만큼은 걱정 근심 없이 사셔야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여기 오신 만큼은 휴대폰도 많이 하지 마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 오신 만큼은 뭐 집 신경은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나는 그냥 여기에 올인하시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는요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다 아시나요? 네, 70%. 뭐 정확히는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90%, 80%, 70% 올라가다가 이제 점점 65%, 60%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평균화적으로 이제 인류의 어떤 체 중에 이제 퍼센트를 본다면 70% 정도. 근데 이 70%의 물은 다 무엇으로 이제 반응을 하냐면 파장으로 반응을 해요. 여러분들이 돈 하나를 주워가지고 저수지에 던져버리면 그게 물의 파장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우리 몸에도 수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체액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세포라든지. 근데 우리는 보통 뭐 자연치유를 할 때요, 뭐 그냥 어떤 마음을 좀 먹어도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마음의 상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본 한 학자가 쓴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뭐 반은 사진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보셨나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보셨어요 혹시요? 예, 그 책을 보면은 제가 한 3번 정도를 읽었어요. 근데 뭐 읽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다 사진이에요. 거기에 밑에 이제 그냥 나쁜 말을 했을 때 물의 파장 상태, 좋은 말을 했을 때 상태. 어떤 분이 선물을 주셨어요 저한테. 한 7년, 8년 전에 선물을 주셨는데 그 책을 지금까지도 간직하면서 가끔 쳐다봅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결론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을 쭉 보면은 예를 들면 물 하나가 물은 이제 분자를 크러스트라고 하는데 이 물 분자에다가 좋은 음악, 나쁜 음악 차이점이 있고요. 좋은 말, 나쁜 말 인지를 하고요. 완벽하게. 그래서 좋은 물일 때는 이게 육각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나쁜 물일 때는 질서가 파괴돼요. 혹시 아세요? 세포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 암세포라는 거. 그럼 우리가 나쁜 말을 많이 하고 나쁜 말을 많이 들으면 우리 세포가 물에 의한 그 구조이기 때문에 깨지겠죠. 질서가 깨지겠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혈액을 검사해 보면 그런 사람들 혈액 검사하면 흔히 뭐 나쁜 거 많이 보고 나쁜 거 많이 먹는 사람이 혈액을 딱 검사해 보면 적혈구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막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한 호수에서 기도를 참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주기도문을 합니다. 근데 이 호수의 물이 완전 육각으로 바뀌어 있어요. 육각으로. 근데 그때 막 그냥 거기서 막 그 비디오 틀어놓은 그런 소리 내고 막 그냥 왁자지껄한 소리 내고 그냥 막 일반 세상적인 담화하고 막 그러니까 그 물 분자가 싹 깨져버린 거예요. 검사를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가 여기서 가요, 또 일반적인 세상 어떤 뉴스라든지 또 소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지 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많이 할수록 손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많이 할수록 나에게 더 많은 유익이 되고 좋은 표현을 많이 할수록 훨씬 더 나에게 큰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과학적으로.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2개의 밥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보여달라면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하나의 밥은 똑같은 쌀밥인데요. 하나의 밥은 욕만 얻어먹은 밥이 있어요. 막 수백 명에게 욕만 얻어먹고 와서 놓고, 하나의 밥은 사랑해, 뭐 감사해, 고마워라는 말을 해서 딱 놨는데 둘 다 곰팡이가 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랑해, 감사해, 고마워라는 이 밥은 하얀 곰팡이가 피고 이쪽은 새까만 곰팡이가 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실제적으로 최근에 실험한 거예요. 어떤 그 의학가들이 실험한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해봤어요.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이 전자파도 많고 요즘 세상에 우리 머리 위로 막 엄청 날 거 아니에요. 지금 전화 통화하는 그 전자파들이. 근데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거. 그리고 이곳의 장소가 불평과 불만과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뭔가 깎아내리거나 그런 분위기로 간다.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구 흉보고 뭐 서로 이렇게 그런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은 이 분위기가 곰팡이밥 중에 검정 곰팡이밥 분위기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따로 있어도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말해주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또 여기가 하얀 곰팡이가 될 수 있는 밥이 될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클래식이나 그림 음악이라고 있어요. 그린 음악. 이런 음악들을 틀어주면은 식물이 아주 건강하게 잘 크는데 재즈라든지 락이라든지 뭐 유행가, 팝송 이런 거 들어주잖아요. 식물이 병이 훨씬 더 빨리 걸려요. 윤기가 나지 않습니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가요도 원칙적으로 안 듣는 게 맞다. 네. 왜냐하면 가요를 들으면, 특히 여러분들이 이어폰 끼거나 아니면 이 기계로 들으면은, 우리 이어폰을 낄 때 특히 그 관자놀이나 시상하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몸이 움직여지는 음악들 있죠. 흥이 나죠. 왜냐하면 우리 뇌의 시상하부에 그 음악이 딱 들어왔을 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이성을 터치하기보다는 감성을 터치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을 터치해 버리니까 흥이 나는 거예요. 흥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뇌세포나 우리 건강세포를 죽여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좋은 음악을 듣고 흥이 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막 재즈라든지 이런 싱코페이션이라고 하는 음악들은 정박자 개념이 아닙니다. 박자가 다 틀어져 버려요. 이런 것들 들었을 때는 우리 몸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절대 나쁜 음악 듣지 말자. 네, 그렇게 원칙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나쁜 말을 하지 말자.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하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건강에 좋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표현이나 감사의 정신은 해도 하면 할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평의 정신, 불만이라는 것은 절대 조금만이라도 내 입을 통해서 건너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를 들면 실제로 밥이 맛없을 수도 있고요. 뭔가 좀 굉장히 좋지 않은 것, 나와 이제 안 맞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계속 말하다 보면 정말 내 몸을 내 스스로 이제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고, 내가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때로는 나에게 그 유익이 되지, 어떤 부분은 다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나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 그 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옛날에 전쟁을 했을 때 사실 그 마음의 차이가 엄청나게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장군이나 그 왕이나 그 전쟁터에 갔을 때 뒤에 섭니까? 앞에 섭니까? 거의? 처음에 나갈 때 앞에 서 있어요? 뒤에 서 있어요? 앞으로 가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 죽을 때 내가 죽은 것을 알리지 말라 그랬죠. 사실 우리가 보통 사람 마음은요, 조금만 이렇게 바뀌어지면은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면 최근에는 한 1년 가까이는 그런 환자분들이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때로는 진짜 말기 환자분들이 오셔서 며칠 만에 그냥 이렇게 쓰러져서 응급차에 실려 가시거나, 혹은 또 오자마자 다음날 피를 토하시거나 이런 분들 오면요, 다른 환우분들이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오셨냐면 항암 치료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다리를 못 쓰게 되셨어요. 다리를 두 다리 다 못 써서 휠체어를 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 헌집에 거기서 이제 침대를 여름에 오셨기 때문에 전동 침대를 놔드리고 이렇게 보호자분이 오셔서 케어를 해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봐도 이분은 회복될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분이
회복을 다 못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가게 되셨습니다. 가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실제로 거기에 겁에 질리고 거기에 마음이 의기소침해지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역시 안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병에서 나을 수 있다라는 강한 확신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면 절대 뭐 무슨 일이 안 생기겠죠. 네,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그런 확신이 확실히 있다면 앞으로는 어떤 일들이 주위에 벌어져도 본인이 꿋꿋하게 마음을 의지를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이 말 들어보셨어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뭐 젊은 사람 이런 말 많이 하죠. 꿈은 이루어진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질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장로님 몇 프로 있으세요? 몇 프로요? 네. 확실하세요? 네, 100%. 다 마찬가지죠? 네, 내가 확실히 회복될 수 있다. 강하게 신념을 가지시면 뭐 암이 아무리 크고 싶어도 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확신, 이 확신 앞에서는 암도 떨거든요. 근데 이게 암이 컸나 안 컸나? 매일 그 질병을 보고 왜 안 낫지? 왜 이상하지? 이러한 공포심, 두려움, 염려 그런 것들이 생길 때는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 더 병이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내가 살든 죽든 어차피 내가 다 맡겼을 때는 그 결과를 다 맡겨버린 거거든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응답 됐나? 암이 얼마큼 줄었나? 재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스트레스로부터 여러분들의 자유함을 얻으시고 또 더 좋은 말과 좋은 마음으로 이제 오늘 남은 시간과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